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개정이 되어 있지만은 2021년도 2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즉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이 된다. 그리고 보증금을 주고서 자기가 사용하겠다 하면은 계약이 성립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원래 민법에도 이러한 주택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이 현재 민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그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유사한 면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연구할 부분, 주택 주임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라면 뭘까요? 보증금을 받아갈 수, 이사를 갈 때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힘, 또는 계약 기간 안에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대항력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임대차 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의할 부분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보통 2길이라고 표현하지요. 다음 날 0시, 2길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서로 주택을 매매를 했을 당시에 매수인은, 즉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계속 대항력을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있다든가, 또는 여기에 관련된 효력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무효라 한다. 무효. 즉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을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은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누가 될까요? 첫째, 자연인. 자연인으로서의 국민 주거생활이 안정된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 되겠지요. 국적을 가진 국민이야. 이런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외국인 및 재동포 외국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동포 외국인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및 재동포 외국인이나 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있죠.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되며 또한 재동포가 장기 체류를 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법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 법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법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즉 법인 예외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즉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 대상이 되며, 둘째,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법인도 이와 같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 한 칸,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일부에 방이 여러 칸 있지만은 그 여러 칸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 한 칸 내지 두 칸을 임대를 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한 또 반대로 어느 주택을 그 임차를 받아서, 즉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일부를 뭐 가게로 뭐 사용한다든지 그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주택의 임차인만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또한 여기에 상응하는 임대인의 권리도 있습니다. 첫째로 임차료의 지급 청구권, 당연하겠죠. 이제 그 임차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둘째 임차료, 임대료가 되겠죠. 임차인한테는 임차료, 임대인한테는 임대료가 되겠죠. 그 임대료의 증액 청구권을 5% 이내에서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차 계약도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인상이 불가하다. 즉, 한 3개월 후에 올리고 5개월 후에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겠죠. 한 번 인상을 했으면은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반환 청구권, 당연히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한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보수를 해야만이 될 경우, 그런데 임차인은 당연히 보수를 해준다 하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특별히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보존에 필요한 행위가 있을 때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임대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권리가 있는가 하면 꼭 의무가 수반되기 마련이죠. 첫째,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죠.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또한 임대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이 되겠죠. 임차주택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 즉 그 주택을 아까 권리가 있었죠.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런 관계가 동시 이행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임차인의 권리도 있습니다. 첫째로 임차인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할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서 그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 감액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을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에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하여 임차인의 의무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차임 지급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으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및 원상 회복 의무도 따르겠습니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사유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획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했으며, 전월세 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으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할 것을 정하는 개정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환제, 그리고 업무 공동 관할을 협의하도록 이런 부분이 이제 2020년 7월 30일에 그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를 못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한 번 더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했을 때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죠. 2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2+2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게끔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또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즉 뭐냐면은 그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6개월부터 1개월이 아닌 2개월로 이렇게 개정됐다는 거고 또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2개월 전부터.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을 살고 있지만은 다시 2년 1회에 하나요. 다시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 갱신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2년 동안 여기 위에서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가 있다 하는데 임대한 주택을 주인이 와가지고 살겠다 했을 때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걸 거절을 갱신 거절을 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한테 준 게 아니고 현 임차인한테 준 게 아니고 다른 임차인에게 줬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경우 모두가 다 모든 부분을 다 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권리도 있겠죠. 첫째,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주택. 또는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또 네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섯 번째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요구 거절의 사유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곱 번째로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점, 거절할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하여 목적 주택에 실제 거절하는 경우.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주인이 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는 계약갱신을 연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을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환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내로 제한을 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를 하지를 못한다. 그 수시로 인상을 하지를 않는다, 이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말도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